기존에는 학교에서 I-20를 연장받으면 대부분 학업을 이어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으나 새 규정에서는 입국 시 부여받은 체류기간보다 더 오래도록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 USCIS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폼 I-539는 USCIS에 제출하는 비미 신분 연장 또는 변경 신청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마스 앤 코 홍진희 부장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새로운 F1 학생 비자 변경으로 이미 많은 유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혼돈스러워하고 있으셔서 이번 영상에서는 학생 비자 연장에 필요한 I-539에 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F1 학생 비자 새 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이 아닙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지금까지 학교만 잘 다니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미국에서의 장기적인 학업과 진로까지 고려한 체류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I-539 체류기간 연장 신청입니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I-20를 연장받으면 대부분 학업을 이어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으나 새 규정에서는 입국 시 부여받은 체류기간보다 더 오래도록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 USCIS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폼 I-539는 USCIS에 제출하는 비미 신분 연장 또는 변경 신청서입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특정 비미 신분에서 F1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일부 신분 회복 신청 시 사용이 됩니다. 그럼 I-539를 준비해야 하는 대상에는 누구일까요? 전공 변경으로 졸업이 늦어지는 경우, 석박사 과정에서 연구 일정이 연장되는 경우, 대한민국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군 복무 후 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그리고 학교에서 I-20 프로그램 종료일을 연장받는 경우에도 입국 시 부여된 체류 기간을 넘게 된다면 USCIS에 체류 연장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군 복무를 위해 학업을 중단했다가 미국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새 규정에서는 단순히 학교의 휴학, 복학 승인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I-94 체류 기간과 향후 학업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군 복무 이후 학업 기간이 입국 시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I-539 신청이 필요한지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와 이민 전문가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와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학교 DSO와 상담이 필요한데요. DSO는 학업 진행 여부, 졸업 예정일, 연장이 필요한 사유 등을 검토한 후 새로운 I-20를 발급합니다. 두 번째, I-539 작성. USCIS에 I-539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제출 혹은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로 수수료 납부. USCIS에서 정한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온라인과 종이 접수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에는 반드시 최신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접수 후 심사가 시작되는데요. 접수증을 받게 되면 USCIS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개개인마다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I-539 신청서, 새롭게 발급된 I-20, I-94 입국 기록, 여권 4번, 비자 4번,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정보증 서류, 신청 수수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의 연장 사유 또는 학업 계획서 등입니다. 또한 9월 15일 이후부터 규정이 시행되므로 개인마다 추가 서류들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료 전에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I-94 또는 승인된 체류 기간이 끝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불법 체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만료되기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그 신청 기간 동안에 학업은 계속 유지하셔야 되는데요. I-539 신청 기간에도 풀타임 등록, 출석, 학업 유지는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충분한 재정 증명. 새로운 학업 기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학업 연장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연구 일정 연장이라든지 논문 작성, 전공 프로그램 변경, 복수 전공으로 학업 기간 연장, 불가피한 건강 문제 등 결국 미국에 단순히 더 머물기 위한 목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객관적 증빙의 뒷받침이 중요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 졸업 후 OPT 기간 동안 미국에서 취업하려는 유학생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 방안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검토 단계에 있으며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정이며 향후 정부 발표를 저희가 지켜봐야 합니다. 치료기간 제한, OPT 수수료 검토까지 최근 변화에 일관된 흐름은 결국 미국 내 유학생 신분에 대한 엄격한 규제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최근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단순히 비자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학업과 커리어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미국에서 학업, 취업, 나아가 정착까지 계획하고 있는 유학생 가정이라면 이제는 학업만큼이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학업 계획과 별개로 자녀의 체류 신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장기적인 진로에 맞는 비자 및 영주권 전략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처음부터 장기적인 미국 체류 계획을 함께 설계하려는 가정이 늘고 있으며 그 대안 중 하나로 EB5 투자 이민을 검토하는 사례가 최근에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접 투자 이민은 미국 정부가 승인한 리저널 센터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토마스 앤 앵커에서는 엄격한 검토 기준을 통과한 소수의 프로젝트만을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물론 모든 가정에 EB5가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비자 제도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의 목표에 맞는 장기적인 체류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앤 앵커에서는 단순히 투자 이민을 권유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각 가정에 맞는 비자와 영주권 전략은 무엇인지 방향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토마스 앤 앵커로 문의 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에서 29일 단 3일 동안 이상윤 대표를 비롯한 EB5 투자 이민 전문팀에서 맞춤형 투자 이민 상담을 진행합니다. EB5 투자 이민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면 더보기 속 링크나 토마스 앤 앵커 본사로 문의해 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